4페이지 제막매가 뭐라고요?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지으며 불렀던 노래. 제목에서부터 이미 누가 죽었어. 슬프겠지. 오른쪽 잠깐 봐서 볼게요. 19채 향가의 특징. 우리 알고 있지 않나? 보통 3단 구성에 감탄사, 낙구에 감탄사 들어가고 이러한 형식적 특징이 시조로 이어질 거라는 거. 화자가 처한 상황, 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슬프고요. 슬픔에만 빠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시어와 식구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확인할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죠. 작품에 나타난 19채 향가의 특징, 밑줄, 442의 3단 구성. 처음에는 개인적 차원, 아 슬퍼. 그 다음에 보편적 차원, 인간 죽으면 끝이구나, 인생 무상. 마지막 19에서는 시상이 집약을 시킬 겁니다. 구행에 나타난 감탄사 아는 빨간색으로 밑줄 그을까요? 감탄사 아는 시상을 집약하고 전환합니다. 시조 종장의 첫음보의 어주보와 같은 감탄사에 영향을 줍니다. 요게 나중에 시조에 영향을 줍니다. 요 정도만 확인해 놓고요. 밑에 나와 있는 상징적 시어는 오케이. 앞으로 가서 본문 보면서 확인할 거고요. 밑에 잠깐 보면 원래 요렇게 쓰여져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생사길은 이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이렇게 읽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아, 이게 원문인데 무엇으로 쓰여진 것이다?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다. 향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한자를 빌려 쓴 겁니다. 한자에 글자를 빌려 쓴 차자표기라고 하면 되고, 한자를 빌려 쓰는데 어떻게 빌려 쓰느냐? 음을 빌려 쓰기도 하고, 한자의 음을, 한자의 뜻을 빌려 쓰기도 합니다. 한자의 뜻을 빌려 쓰면은 훈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뜻이 없는 형식 형태소. 예를 들면 누구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조사나 어미와 같은 애들은 주로 음을 빌려서 쓰고 뜻을 빌려서 쓰는 애들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 예를 들면은 뭐 있겠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포함한 체언이라든지 동사, 형용사에서의 변하지 않는 부분, 간, 요런 애들은 뜻을 빌려서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맞아떨어지는 거는 아니다. 어쨌든 한자를 빌려 써야 되기 때문에 한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향가가 당시에 승려라든지 화랑이라고 하는 지식인 계층들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는 거겠죠. 괜찮을까요? 자, 이제 또 위로 올라와 봅시다. 1, 2, 3, 4, 5, 6, 7, 8, 90 요렇게 해서 확인을 해 놓으면 되겠죠. 자, 살펴봅시다. 1, 2, 3, 4 우리 아까 옆에 나왔었던 것도 미리 쓸까? 1, 2, 3, 4는 개인적 차원에서 5, 6, 7, 8은 보편적 차원에서 마지막 9, 10에서는 감탄사 등을 활용을 해서 시상을 집약하고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로 올라올게요. 필기는 엄청 잘 되어 있지만 생사길은 살고 죽는 길은 여기에서의 길은 갈림길을 나타내는 거고요. 산다 죽는다라는 거는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삶의 길을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계속 이어져서 가면은 살 수 있겠지만 하다 보면은 죽는 길로 이어지고 있는 거겠지. 삶과 죽음의 경계선 요거는 아직까지는 이승인 거죠. 이 갈림길 앞에 사람이 서 있다?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큰 따옴표. 누이가 죽으면서 나는 이제 간다.
안녕, 잘 살아.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너는 왜 가면 간다고 말도 하지 않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갔는가? 여기에서의 난 이제 간다, 죽는다, 죽은 누이고요.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갑작스럽게 죽어서 죽는단 말도 못했나 봐요. 유언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니까 안타까움과 비애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누이와 나는 말이 빠졌죠. 누이와 나는 한 가지에서 태어나고 나는 누이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구나. 일단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리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누이와 나는 한 가지에서 태어나고 나는 누이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구나. 느낌표 꽝. 요 정도면 영탄적 어조겠지. 가을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원형적 이미지가 있어요. 풍요로움의 이미지와 함께 나뭇잎알이 다 떨어져서 죽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라는 것이 계절은 소멸의 계절, 소멸의 시간을 의미하고 바람이 불어서 누이가 떨어진 잎이 됐죠. 떨어진 잎을, 이파리가 떨어지면 죽은 거지. 죽은 누이고 바람이라고 해놓으면 바람 자체는 누이의 죽음의 원인이 되겠지. 근데 그 바람이 불면 떨어지게 돼 있어. 인간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죠. 하지만 일찍 불어온 바람 때문에 어머 예년보다 바람이 일찍 불어왔어. 누이가 일찍 죽었네. 일찍 죽는 걸 뭐라 그래요? 요절이라고 하죠. 한 가지에서 태어나고 한 가지에서 누이도 태어났고 나도 태어났는데 한 가지 이게 누이고 누이는 떨어져 죽었고 나는 살아있고 누이와 내가 같이 태어난 요 한 가지는 뭐를 나타내는 거겠어? 같은 부모를 나타내는 거겠지. 너랑 나랑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네가 어디 갔는 줄 모르겠구나.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혈육이었다. 아, 한 가지는 한 부모나. 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구나. 인생무사. 여기까지는 슬퍼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때요? 아, 감탄사 시상을 전환한다라고 했고 요렇게 9번째 줄, 10번째 줄 묶어서 뭐라고 한다라고? 낙구. 감탄사로 시작을 해서 시상을 전환하죠. 미타 차례에서 어떻게 누이 너를 요 말이 빠져 있죠. 너를 만날 나 여기에서의 나는 월명사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 뭐다? 세 번째 구에 있는 나는 죽은 누이고 낙구에 나와 있는 나는 시적 화자, 월명사다. 그래서 이 나와 나의 차이점 구분하세요 라는 거 가끔 물어본다고. 미타 차례에서 너를 만날라. 그때까지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더 이상 슬퍼만 하고 있지는 않겠다.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슬픔을 승화합니다. 슬픔을 극복합니다. 슬픔을 초극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뭐 취향에 맞는 단어 써주시겠지. 재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아, 뒤에 나올 한용운 쌤이 쓰신, 한용운 스님이 쓰신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서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에서도 이러한 불교의 윤회 사상을 통해서 슬픔을 극복하는 구절이 있으니까 같이 연결 지으면 되겠지. 미타찰이라는 것 자체가 극락세상이고 재회의 공간이고 불교에서의 이야기하는 극락세상이죠. 그래서 어머 이 시 불교적인 거 확실히 맞구나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아 읽으면서 눈물이 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요. 옆에 보러 갈게요.
상징적 시어 살펴봅시다. 바람,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자 혹은 자연의 섭리 상징했었고, 저는 옆에다가 하나 더 써놓죠. 뭐라고? 누이의 죽음의 원인이다. 잎은요,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존재, 유한한 인생. 누이를 상징하는 거겠지. 죽음과 삶의 문제를 자연의 섭리로 나타냈다라는 말, 체크. 밑에 나와 있는 미타찰이라는 건 불교의 내세관에 입각해 부처가 있는 극락세상을 말합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시어와 식구의 상징적인 의미. 옆에 있는 확인 문제 있죠? 요거 심청전까지 한 다음에 싹 몰아서 푸실 시간 드릴 거예요. 일찍 불어온 바람. 바람이 운명을 지배하는 존재라면 이른 바람은 누이에게 일찍 다가온 운명, 예기치 못한 죽음,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은 거 뭐라고 했어요? 요절. 떨어진 이파리는 죽은 누이죠. 죽은 누이를 의미합니다. 너와 나는 한 가지, 같은 부모. 우와, 정말 비유적인 표현 엄청 많이 쓰여져 있군요. 밑으로 내려오죠. 시적 화자의 태도, 누이는 갑작스럽게 죽었죠. 갑작스럽게 죽었다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었어?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하고 갔지. 시적 화자 나는 슬픔의 충격에 빠져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낼 거예요. 이렇게 해놓을까? 슬픔 충격 1에서부터 8행까지 극복해낼 거예요. 9에서부터 10행 19지 9까지. 누이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면서 끊고 1, 2, 3, 4 인생의 덧없음을 성찰하면서 끊고 5, 6, 7, 8 혈육을 잃은 슬픔에 머물지 않고 종교적으로 순거합니다. 9, 10 이렇게. 밑에 공간의 대비 예라고 하면 일단 뜻은 예, 여기, 이승이고요.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는 공간이고 미타찰은 저기, 극락세계, 누이가 같다고 믿는 공간, 미래의 죽은 누이와 재회할 공간. 그래서 나도 여기에 가니까 도 닦으면서 기다려야 되겠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삼행의 나는 죽은 누이고요. 삼은 누이고 구행의 나는 시적 화자 월명사입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결국에 너네 이거 해석 잘 할 수 있니? 에헴 요 문제인 거죠. 앞으로 넘어오셔서 15, 14, 15 두 페이지 천천히 읽어보시고 역시 3분만 드릴 거예요. 시작!